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 환경 영향조사 이후 제시된 각종 개선 대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20대 여성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한 뒤 6일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고 1차 접종 후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강진제철소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검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보안 요원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충남에도 최대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선 25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4일 오전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확진자와 접촉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전날에는 모두 60명이 확진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509명입니다. 백신은 현재까지 도내 165만여 명이 1차 이상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공주에서 2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23일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접종 후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각종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실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대산 지역 대기 환경 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보여주며 대책으로 13개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대기질과 화학사고, 건강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피해 대책을 담은 겁니다. 이 조사는 주민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가 외부 기관에 맡겨 실시한 것으로 결과는 2년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책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강 영향조사의 경우 지난해 이미 시작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암 환자가 폐암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 피해 영향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 넣은 거예요. 민간사협의체를 주관하고 있는 충남도는 대부분 사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건강 영향조사를 포함한 일부 사업은 여럿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회의를 열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개 과제가 지금 새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 이 협의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로 논의해가지고 이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은 진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선 지자체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 기업 모두 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한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핑계고요. 2019년 10월 달에 이미 보고서는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기회가 있었고 민간사가 협의체가 모여서 그 결과에 서로가 따르겠나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한 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것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서산시는 주민들과 직결된 피해 조사 등을 중심으로 대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각 과제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기 외에 농작물 또는 이제 다른 토양 검사를 좀 수반되어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른 과제를 더 충실히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대책 실행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충남에도 최대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3일 0시부터 24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보령 145mm, 청양 105mm, 홍성 91mm 등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 일부 지역에선 25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를 점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근무 중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올해 임금 협상에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철소와 보안업체 직원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대제철은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25일 오후 3시 당진 현대제철에서 자회사 채용 거부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집회 취소와 노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된 태안군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9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해당 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당원 당규에 따라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명된 군 의원은 당선 전인 2015년쯤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을 명목으로 지방 보조금을 편취하고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서산시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네, 서산시 이태주 공동주택관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입니다. 네, 서산시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꾸준한 공동주택 증가로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55.4%에 달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양적 증가뿐 아니라 복잡화,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시설 유지와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조차 적립이 어려운 단지도 있으며 이런 단지의 경우 공용시설이 노후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선을 못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본 예산에 1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추가로 3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공동주택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하였고 이는 2018년 대비 2.5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도로와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방수와 도색 등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추가한 13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축 허가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옥상 방수와 도색, 단지 내 포장, 보안 등 설치 등에 1억 원을 추가한 3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민간 경상 보조사업 3억 원과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공용시설 개선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올해 초 공모사업 안내 및 홍보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연초 사업 신청한 단지 중 선정되지 못한 후순위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팀장님,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관리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 발전시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안정됨은 물론 주민들이 화합하는 마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을 확산시킨 사람에게 입원 치료비와 격리비 등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감염병 전파 위협성이 있는 장소 중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장소와 시설은 폐쇄하거나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네,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입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대출 금리 2%포인트를 보전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충남경제진흥원이나 각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최인정 선수와 장준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최인정 선수는 금산 출신으로 현재 계룡시청 소속이며 펜싱 에페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장준 선수는 홍성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한국체대에 재학 중이며 태권도 58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두 선수와 지도자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하며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서도 충남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응원했습니다. 충남도와 예산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를 공동으로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추진합니다. 세 기관은 법률이 정한 광역기초 간 협업 조직을 신설해 군 경계와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향후 혁신도시 업무까지 총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취지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등은 도외시한 채 행정이원화 등을 이유로 시군 통합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은 조합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조합 사무, 조합회의 집행기관, 조직위원 선임 방법, 조합 운영, 사무 처리, 필요 경비 부담,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도에 따르면 내포 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공동관리하는 방안으로 예산과 홍성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기 위해 TF를 꾸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도와 양군 공무원을 파견해 조직을 구성하며 사무는 민원 등 행정 업무와 공공시설 관리 등입니다.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 등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기본계획을 작성한 뒤 승인 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재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과 홍성군, 재정 분담 비율과 권한 관계는 입장이 첨예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재정 분담 비율의 경우 내포 신도시 면적과 인구, 지방세 징수, 시설비 부담 등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조 지사도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9일 제15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10개월이 됐지만 생활권과 행정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내포 신도시 단일 행정과 통합적 시설관리,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동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혁신도시 업무를 3분에 추진할 게 아니라 전략적 기획과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